안녕하세요. 수코드입니다. 오늘은 3일절이네요. 좀 슬프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9차고요. 4차 산업혁명,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산업연관표, IO 테이블스, 3불원칙, 상계관세, 상득 빈곤율, 상식감시제도 및 상식감시 전담 데스크, 상장지수펀드 ETF, 상품 공동기금 CFC까지 이렇게 총 10개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18세기 초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 온 4차 주요 산업시대로서 2010년대부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 경제, 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자신이 주도하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경제에 대한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2기계 시대와 연관시키고 여기에 생물학적 기술의 진전을 위한 광범위한 역할을 추구한 자신의 통찰을 부각시키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자동차, 양자 컴퓨팅, 나노테크 등과 같은 영역에서 이뤄질 기술 혁신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2010년에 시작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의 발달로 초연결성, 초지능,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 더 넓은 파급 범위 등의 특성을 지니는 초연결지능 혁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작업 대체로 일자리 감소, 인간과 로봇의 공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가지를 지니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고요. 이때 이제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이제 부담을 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집니다. 이 한편 공공부조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연관검색어는 사회보험, 상대적 빈곤율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한 각종 사회적 위험의 보험 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산업재해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이 제도는 사회보장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산정된다. 연관검색어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연관표, 아이솔레이션 테이블. 일정 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일정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를 산업연관표라고 하는데요. 이 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내역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를, 가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처분 내역을 나타내는 배분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표를 통해 산업 간의 그물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산업 연관표는 1930년대 초 레온 DF 교수가 처음으로 작성 발표한 이래 현지국 물론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나 지역경제 분석 및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1960년 산업연관표를 처음 작성한 이후에 매 5년마다 이제 실적표를 작성하고 있고, 2006년부터는 매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재, 노동, 자본, 생산 내역, 생산 요소, 자 그리고 토익 구조, 가로 방향, 배분 구조, 상호 연관 관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산불 원칙. 환율 제도는 고정 환율 제도와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 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자본 이동의 계약이 불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제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고, 자유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 충격이 환율 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 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 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 교란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 통화를 미 달러화 등의 일정 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외환의 공급에 비례해서 국내 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환율 제도의 경우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자본 자유와 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산불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자율성, 자본 자유와 환율 안정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제 산불 원칙이라고 이제 한다. 연관 검색어는 고정 환율 제도, 자유변동 제도,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29-2차는 상계 관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